네, 오지 않는 상저하고를 기다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김영환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책 썼습니다. 아, 책 쓰느라 바쁘셨군요. 네, 원고 넘겨주기가 바로 직전이라 열심히 책 썼습니다. 뭐 좀 이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긴 할 건데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격전지 16곳 중에 계시는 고향정이 꼽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기사 크게 났는데 아직 못 보셨군요. 예. 동아일보에서 16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껐군요. 예. 다시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추석 연휴 뭐 하셨다고요? 책 썼습니다. 쓰셨다고요? 예. 동아일보에서 16개 격전지를 하면서 고향을 갑병정을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제 격전지로 들어가서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벨트 중에 김포, 고향,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지역으로 꼽았는데 네. 지금 이제 고향정에서 활동 중이시죠? 네, 고향정입니다. 보통 이 고양시가 사실은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수도권에. 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기면 수도권이 이기고, 고양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수도권이 좀 위험한 그런 바로미터들입니다. 예, 경기 사실은. 북부에서 고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크다고 네, 동아일보도 지적을 하고 네, 있던데요. 네, 고향정이면 어딘가요? 근데 동네가? 일산 서구인데요. 일산 서구. 예, 예. 그 킨텍스가 있는 동네. 네, 맞습니다. 킨텍스, 테크노밸리 이런 곳들이 있는. 거기도 예선도 치열하고 이제 본선도 앞으로 치열해질 예정이고 이제 네. 원희룡 장관의 네. 출마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곳이 갑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아,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네. 우리 자신만만한 김영환 네. 소장님. 네. 즐거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네. 또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기재부가 상주하고 외쳤는데요. 이제 9월 달까지 3, 4분기잖아요. 네. 3, 4분기 다 끝나고 9월 달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됐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기업 경영 분석을 좀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네네. 버티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9월 수출입 동향하고 기업 재무 건전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예, 뭐부터 볼까요? 일단 수출 그래프부터 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좀 표가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9월 달 그러니까 2023년도 증감률 보면 9월 네, 9월 증감률. 마이너스 삼각형 마이너스 4.4%가 네. 보이시죠? 예, 9월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하고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벌써 7, 8, 9가 3, 4분기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 수출이 다 마이너스고요. 자, 언제부터 마이너스인지 한번 볼까요? 삼각형이. 아이고. 한 번도 플러스였던 적이 없군요. 네, 2022년부터 한번 보시죠. 23년도고 22년 네,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 세 개 달하고 야, 그다음에 9달이 2023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플러스 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현황이. 번도. 예. 그러니까 지금 12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5월에 들어왔으니까 네. 4개월 정도 망칠 준비를 해서 네. 10월부터 망쳤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수치죠.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월을 한번 5월까지 한번 보시면 그래도 네. 10% 이상 어떤 곳은 20% 넘게 아이고 웃기네요. 네. 5월까지 딱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등의 난맥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바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네. 네, 그래서 이 12개월 연속 이제 그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규모가 이제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 4.4%인데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이 밑에 수입이요? 표를 한번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월별 이제 수입을 하는 이유는 물건을 네. 팔기 위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이러는 거죠. 예,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네. 최종 상품으로 이제 밖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않습니까?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역할로 생각하고 이 수치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월별 수입 현황. 네. 네. 근데 9월 달 아까 수출은 마이너스 4.4%였는데 네. 수입은 16.5%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줄었네요.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게 이래놓고 지금 이제 보수 네. 언론들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건 거죠. 흑자는 좋은데 이게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서 만들어낸 흑자. 그 전달엔 22, 그달 그 전달엔 25%가 네. 4분의 1씩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네. 기업들이 앞으로 팔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 더 나빠지겠네요. 더 나쁜 상대하고는 겁니다. 안 오는 거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수입이 수출보다 더 떨어진 게 연속 4개월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사실은 무역 수지 흑자가 좀 났고요. 네. 지금 수입은 지금 7달째 연속으로 마이너스고요. 잠깐 2월 달에 2023년 반짝 2월에 반짝 네. 3.5% 조금 올랐다가 지금 작년 12월 마이너스, 올해 1월 마이너스, 2월 잠깐 플러스 했다가 7달 연속 수입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 10월쯤 수출이 줄면서부터 그 다음에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계속 끌어내리면서 마이너스 그렇죠. 가는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제일 처음에는 수출이 줄어드니까 네. 쭉 지속하다가 이제 팔 물건이 없으면 수입도 줄여야 되겠네. 왜냐하면 코스트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뒤에 따라서 줄어드는 현상이 이것도 발생하는 마찬가지로 거죠. 문재인 정부 초반인 네, 1, 2, 3, 4월까지가 문재인 정부 네. 마지막이죠. 네, 이때는 36%, 26%씩 성장하던 그러니까 늘어나던 수입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직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정직하네요 경제도. 정직합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런 경제 정책 운용의 방향을 바꿨다. 저는 이제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조금 뒤에 또 이제 그 말씀드릴 게 있어서 무역 수지 잠깐 현황만 한번 또 볼까요? 네. 네. 이 무역 수지도 참 가관입니다. 이게 저 작년 22년 네. 이제 우리가 저 문재인 정부 때 한 4월 때까지 한 70억 불, 네. 네. 70한 4억 불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났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 네, 5월 때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한번 보세요. 아, 마이너스 15억 불, 마이너스 24억 불, 50, 마이너스 50억 94. 불, 94억 불, 뭐 38억 불, 마이너스 67억 불, 마이너스 딱 따져봤더니 윤석열 정부 22년도에 집권하고 나서 409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냈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냐면 하나로 1,300원 기준으로 한 53조. 53조.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이 이때가- 우리가 예. 이때가 한덕수 총리가 무슨 중국 경제에 꼬라박는 수준이다. 그렇죠.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이랑 꼭 거래할 필요 있냐.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뭐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다. 뭐 그런 호언장담할 때 네. 수출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23년도 보면 거기 누계가 보이시죠? 200억 불, 200억 예. 불 정도인데 이게 이제 26조지 않습니까? 26조 원. 그러니까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무역 수지는 적자는 어떻게 안 좋냐면요. 경제 규모를 계속 축소시키는 마이너스 가계가 마이너스 나면 자꾸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출을 축소죠. 축소하고 예. 만드는 거 축소하고 생산 활동이 축소되고 자꾸 잠재 성장 이게 장기화되면 잠재 성장률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뭐 가정만 네. 해도 네. 애들 돈을 못 벌어서 애들 못 먹이고 네. 못 입히고 맞습니다. 공부를 못 시키면 그 아이들이 커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럼요. 거하고 딱 마찬가지.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사실은 기회들을 잃고 있는 거다. 뭐 우리 대기업들도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얼마나 2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도체 칩 그 미국 네. 그 법 때문에 또 중국 봉쇄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지역별 수출 상황들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아, 네. 지역별로 나눠서. 네네네.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좀 분석해 놓은 건데요. 네. 먼저 중국 쪽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중국이네요. 네. 중국 9월 달에 마이너스 17.6%, 마이너스 17.6%. 9월 23년 9월 예. 예. 맨 뒤에 네네. 예, 끝쪽에 23년 9월 마이너스 17.6%인데 네. 작년 9월부터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죠. 작년 9월부터. 다 삼각형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삼각형이네요. 이제 옳은 소리 보시는 분들은 삼각형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대부분의 국회의원보다 나으신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9월에 마이너스 6.6%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거는 21년 9월에 비해서 수출이 마이너스 6.6%다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미 작년 9월에 윤석열 정부 작년 9월에는 그 작년보다 수출이 줄어든 거고. 줄어들었죠. 자, 올해 9월은 22년 9월과 비교해서 아, 그러네. 그 마이너스 17.6%니까 줄어든 거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6 까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7.6이니까 그렇죠. 예. 아, 줄어든 거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중국 수출이 완전히 뭐 흔한 시체말로 개판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중국 경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꼬라박는 수준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도 적자가 있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교를 맺고 한 1년 정도 적자 약간 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던 그러니까요. 네. 국가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계속 경제 동맹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자, 미국은 인제 플러스로 조금 돌아섰어요. 네네. 미국은 9월달 8.5%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은 9월에 네. 8.5% 플러스. 근데 그 전에 7월, 6월, 5월, 4월 계속 줄어들었죠. 2월, 3월 빼놓고는 그러네요. 2월부터.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다. 기대만큼 네. 좋아진 건 아니다. 근데 지금 8.5%는 그래도 신호는 좋다. 8.5%는 네, 네. 사실 알고 보면 작년에 이미 15.8% 그렇죠. 까먹고 난 다음에 예. 까먹은 거에서 벌충한 거니까 아직 문재인 회복을 정부 때 못한 복귀도 못한 거네요. 회복을 못한 거죠. 아니 그렇게 예. 한미동맹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더니 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못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일본 잘하고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지금 플러스 나본 적이 있습니까? 수출 증가율이 야, 예? 작년 한 번도 9월, 예, 작년 9월 빼놓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역 적자 국가 아닙니까? 예.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아세안은 규모가 큽니다. 사실은. 네네. 예. 중국, 미국, 아세안 이 세 개 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세안도 지금 마이너스 8.0%, 지금 작년 9월 빼놓고는 단 한 번도 플러스를 내본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20, 뭐 26, 네.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땐 네. 그대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정말 거짓말치고 농간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뵐 때마다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중남미가 좀 올랐는데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약간 탈피했습니다. 중남미 근데 사실 아세안에 비해서는 규모가 매우 5분의 1도 안 작죠. 되는 매우 상황이기 작죠. 때문에 예. 그다음에 러시아권, 중남미가 좀 늘었고 CIS 러시아권 예. 거기가 또 줄고 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관계 들 또 이제는 생각해 뭐 완전히 보면 관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태니까 이건 더 줄어들겠죠. 네. 다행인 건 그래도 베트남이 한 2달째 플러스로 조금 돌아서고 있다는. 베트남이 예. 플러스로 예. 굉장히 무역 규모가 우리가 수출이 한 그때 7위 정도 한다고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서는 되게 비중이 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베트남이 좀 플러스로 돌았다는 게. 근데 그 전에 뭐 마이너스 29, 29.7 줄어든 걸 생각하면 늘어난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 숫자 늘어났고 네. 줄어든 거는 2자리 숫자로 그러니까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원인들은 사실은 대중국 수출의 펑크가 주요 원인. 네, 두 번째는 아세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기대하던 미국과 일본의 효과는 그렇게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의 어쨌거나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거리를 두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네.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서 서서히 비중을 줄이고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려고 했던 건데 그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중국은 필요 없다라고 침 딱 뱉고 돌아섰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물량을 받쳐주질 못하니까 전반적인 수출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으로 네.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 상황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야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출 수치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영향은 기업에 미치는 거예요. 기업들이죠. 저는 조금 기업들에서 조금 뭐 언론에서 좀 나오는 것들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뭐 이제 뭐 상공회의소나 뭐 이런 데들 데이터들 좀 보면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잘 나가는 기업은 아직도 잘 나간다. 네, 그리고 버티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어려워지는 기업은 매우 어려워져서 기업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네, 네. 그런 수치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 자료를 한번 좀 볼까요? 기업 재무 건전성인데요. 첫 번째 그림 8번 성장성 수익성은 제가 뒤에 또 따로 놨기 네. 때문에 이자 지급 능력을 한번 좀 보시면 네. 이게 그림이라 좀 따가지고 와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그러면 네.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 영업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영업 이익을 분자로 놓고요. 네, 이자 비용을 분모로 놓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00원의 영업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자로 100원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1이지 않습니까? 1이네요. 예. 그러면 영업 이익이 200원을 벌었고 이자 비용으로는 100원이면 2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면 돈을 버는 거. 돈을 버는 거잖아요. 1보다 아래면 이자 하나 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자도 못 내는 1이면 딱 이자를 내는 거고 1 네. 이하면 이자도 못 낸다. 네, 네. 이런 건데 자, 그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네. 오렌지색으로 네네. 표현해야 되나요? 막대 그래프가 갑자기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입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 그럼 지금 여기 46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46%, 기업 중에 46%가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이자 미치다. 그게 46%라고요? 46%. 예, 이게 야, 이거 무슨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 북한 괴뢰가 우리나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한 자료가 아니고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9월 26일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예.
이건 진짜 큰일인 거네요. 이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던 때예요. 1 미만인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20년에는 코로나 한참 진행 중인데 네네. 40%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21년에는 36%좀 떨어졌어요. 네. 22년에도 36.4%. 그 정도 수준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10%나 늘어나서 네. 1사분기입니다. 23년도 1사분기. 그러니까 아까 수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GDP 예전에 설명했던 그 투자, 소비, 정부, 기여도 다 낮은 그 마이너스 네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팔 물건이 없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고는 예. 이자나 허덕대면서 내고 있고 이자도 못 내서 돈을 신용대출이라도 얻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일시적인 기업일 수도 있고요. 네. 좀 다음 연도에 가서 또 매출을 일으켜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이자를 잘 내고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 현재 1사분기까지는 46%다. 이게 작년 대비 또 10%가 늘었다. 네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파란 선. 예, 선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우리 기업들 평균으로 네네. 이자 보상 배율 아까 1 이상이면 이자를 훨씬 그렇죠. 더 이자 내고도 영업이익을 많이 얻는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5.1이면 이자 내는 보다 5배를 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었죠. 이게 갑자기 떨어지네요. 또 2020년에 코로나 때는 4.6배였어요. 네. 2020년 코로나 때 네. 4.6배였다가 21년에 8.7배로 늘어납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하여튼 경기가 좀 그렇죠. 괜찮아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재정 하고. 지원을 하고 네. 근데 22년에 5.1배였고요. 이게 23년 1사분기에 1.1배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1.1이면 그럼 기업 평균으로 보면 거의 이자 내고 있다는 모든 겁니다. 기업이 이자나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은 이자도 못 내고 모든 네. 기업이 평균 내면 이자나 내고 있다. 그러면 자 이자를 내고 있지 않은 못 내고 있는 기업들 비중이 올라갔고 네. 평균을 잡으니까 이자나 내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반절은 이자는 내고 있는데 그렇죠. 이 평균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아직도 잘 나가고는 있다. 그러면 그 아까 46%라는 거는 뭐냐면 양극화. 그렇네요. 네, 기업의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인 기간이 3년 연속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비중이 22년에 15.5%입니다. 기업 비중이. 그러면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 비중이 100개 중에 한 15개. 15개. 이자도 지금 3년 연속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예를 들면 워크아웃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네. 파산이나 네. 심하게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 또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 이거는 이제 그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해서 별도로 낸 건데 네. 아까 그림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22년도 매출액 증가율 부분을 보면 22년도 2사분기에 매출액 증가가 얼마였습니까? 20.5%. 전산업이 20.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 21년 2사분기 대비 22년 2사분기는 매출이 20.5%가 늘어났다. 전 산업이. 네. 그런데 23년 2사분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네요. 매출이 이제 꺾였어요. 아까 우리 수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매우 구조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겠죠. 특히 제조업 분야가 심합니다. 마이너스 6.9. 비제조업은 마이너스 0.7%. 제조업 분야가 매출 증가율이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표 수익성 표를 한번 보면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액 빼기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 원가. 거기서 또 판매와 관리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세전이익은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뺍니다. 그 영업의 손익을. 네네. 네. 그래서 뭐 투자한 거나 뭐 이자 들어온 거나 이런 것들 차감해서 이제 세전이익이라고 그러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면 자, 2, 4분기 때 7.1%였던 게 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줄어들겠죠. 네. 3.6%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동강 났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냐?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에 8.6에서 2.9%로 떨어진 제조업 부분이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비제조업은 5.1%에서 4.6%. 네네. 이게 비제조업 분야는 예를 들면 서비스업인 금융 관련된 부분, 증권 뭐 서비스 관련된 부분, 네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되겠죠. 근데 제조업 부분은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매출액 세전수 이익을 보면 여기서 조금 달라요. 뭐냐면 제조업은 그래도 자산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런 공장 부지가 있고 이런 게 더 많죠.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영업 외 이익을 반영하고 정부가 또 감세해 주는 부분들이 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전 순이익률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크게 떨어지진 않았네. 네, 세전 순이익률은.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평택에 공장 지었다 그러면 투자세액 공제 그렇죠. 같은 것들 받죠. 많이 봤죠. 네, 이런 것들 또 영향도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전체 경제 상황은 우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네.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률 영업이익이냐 세전 수익 이익률을 보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버티는 기업들은 좀 버티는 플러스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 비중이 46%나 된다. 그리고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기업들 사이에서 양극화는 매우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매출이 많이 나는 기업 네. 같은 경우는 온갖 세제 혜택을 줘서 지금 그렇죠. 기재부가 자기들 입으로도 자인하는 게 앞으로 5년 동안 60조를 깎아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60조 더 벌게 해주겠다 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기재부 원하는 대로 경제 상황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이 난국은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 기조에 저는 근간이 있다. 대중국 수출이나 아세안 네. 지역 이런 부분에 수출 파탄 난 게 그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서민 경제, 네. 기업 경제를 파탄내고 그렇죠. 그걸 이제 조장한 혐의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계 소득 실질 소득 떨어졌죠. 노동자들 실질 임금 떨어졌죠. 기업들도 어려워졌죠. 뭐 어디 하나 네. 괜찮은 게 없네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노동자의 그렇죠. 고열이라도 짜먹고 있으면 그 돈 빼서 네. 달라고 하겠는데 네. 기업도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도 돈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죠. 예, 예. 이건 구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저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저 윤석열 정부 아까 뭐 저 재정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지만 또 비용 들어가는데 또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 아, 그것도 40억 가까이 네, 네. 생돈 쓰는 거죠. 네. 아니 저 그 석 달 만인가요? 사면해주고 또 선거 치르게 그렇죠. 그 후보를 또 선거 치르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죠. 40억 어떻게 책임질까요? 저는 양평 땅으로 한 40억 좀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고에서 못 나가겠고. 예. 그 장모님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금토인가요? 저 사전 투표가 금토 예, 6, 7일 그래서 이틀간 예. 저는 꼭 그 투표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자기의 표심을 꼭 그 투표장에서 저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억 양평 땅으로 보상을 기원하면서
투표하셔라 이렇게 네. 좀 조언드리겠습니다. YD김님 다음 대통령은 똥 치우는데 임기 다 쓰겠네. 참 예.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예. 심야버스님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은 지표가 말해주니까요. IWS님 영업사원 1호 나라를 완전히 다 말아먹고 있네. 창조적 영호님은 구형으로 개인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네. 항상 뵈면 반가운데 끝날 때쯤 씁쓸함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잘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예. 일단 우리 또 고향 가불병 정 중에 정 오늘 동아일보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격전지로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병의 열심에서 또 도전하고 계신 우리 고향 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이었습니다. 맺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첫날인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동안 찐 살이 있다면 운동으로 좀 빼시고 우리 김성희 소장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